진나라의 그 말씨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래서 진나라는 전체 패권을 해가지고 통일을 시켜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방을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음과는 틀리게 나라를 방이라고 하고, 예? 진한은 제일 조그만데 실제로 그 삼한 중에서 진한이 제일 적고요. 변환도 12개국이거든요. 근데 그 저기는 마하는 몇 개냐면 46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그 삼국지 이지동이전에서도 표현이 나오는데 정의가 나오는데 대국은 4, 5천이다. 그죠? 그 다음에 소국은 6, 700가로 총 그 진안의 경우에는 4, 5만 호가 살고 있었다. 그러면 한 호에 많이 10명 잡는다 그래도 50만 정도가 방이다. 이렇게. 왜냐면 자기네들은 무조건 작아도 방인 거야. 그죠? 그래서 한 5만 정도 내지 10만 정도가 살면 그게 하나의 국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12국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고려사에서 보면 고려의 그 병종이 나중에 그 이복 동생인 그 왕치한테 나라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마는 큰 나라, 즉 대방입니다. 이거는 제가 번역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원문을 딱 쳐보니까 대방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죠? 대방이라고 고려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종인데요. 1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여기는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도 대국으로부터 나왔고, 누가 얘기하냐면 동료진 사신이 고려에 와가지고 그 빼앗긴 구성을 반환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같은 동족이니까 형님, 우리 빼앗긴 구성에 우리 인민들이 다시 백성들이 가서 살 수 있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사정을 하는데, 우리 조상도 대국으로부터 나왔고 대빵이죠. 그 다음에 그 지금 태사인 모야속 역시 대국을 부모의 나라라고 삼고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그 똑같은 형제, 형제 핏줄 형제, 아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돌골족. 여기서는 여진족이 똑같은 부모에서 나온 자식이니까 살펴서 해주면 우리가 다시는 하늘의 맹세컨대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공물을 정성껏 바칠 것이며 감히 기아 조각 하나라도 국경에 던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쌩 깠죠. 자식들이. 왜냐하면 여진족의 후예가 금나라고 후궁이 청나라잖아요. 청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맹세가 자손들에 가서는 좀 그 공맹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저 농담으로 대빵이 그 대방에서 나온 거야. 우리 뭐 오야봉을 대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대방.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발음이 똑같은데. 그거밖에 없는데. 제일 큰 게 방이니까요. 그래서 금나라가 또 이제 여진족이 돼가지고 이제 금나라가 돼가지고 아골타가 이제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조금 더 힘이 센 것 같으니까 이제 형이라 그래. 아웅국 고려 국왕한테 문서를 보냅니다라고 했어. 근데 그래도 할아버지 때부터 한쪽 지방에 끼어 있으면서 거란을 대국이라고 하지만 고려를 부모 집안이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섬겨왔습니다. 부모 집안이잖아요. 고려가 조금 작아졌어도 자기네들이 컸어도 조금 컸어도
고려는 여전히 방이다. 그것도 부모지 방이다. 이해됩니까? 부모의 큰 나라. 네. 그래서 완한 아골타는 초대 황제다. 그 다음 이제 공민왕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장사성이라고 홍건적을 최초로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장사성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원장이보다 더 먼저 시작했고 주원장이보다 먼저 오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오왕이 됐던. 그래서 이제 오왕이 됐던 사람인데 최영한테 한번 투고를 당해죠. 최영 장군한테 투고를 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 절강성 서편에 있던 홍건적의 대두봉인데 최영 장군한테 한번 투고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3년 지나서 주원장과의 교전에서 서로 이제 홍건적끼리의 이제 세력 다툼, 분열 다툼을 하다가 홍건적이 패배를 하고 다시 원에 투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낸 게 이거예요. 자, 57년에 주원장한테 깨지죠, 그죠? 그 다음에 59년에 고려한테 빌붙어서 조공을 바칩니다. 절강성에서 어디까지? 고려까지. 그러니까 절강성에서 고려에 어떻게 갑니까? 주원장이가 옆에 딱 도사리고 있는데 주원장이 피해갈 수 있는 건 왼편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오른쪽에 이 사람은 절강성 서편에 있는 사람인데 절강성 우편에는 주원장이가 딱 버티고 있어. 그래서 걔가 나중에 오왕이 나중에 되거든요. 그래서 67년에 주원장이 금루에서 남경에서 자살하게끔 되죠. 그래도 여기도 귀국을 대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귀국을. 그래서 고려한테 조공 바쳐서 주원장이 같은 애들 좋아하지 말고 내가 계속 우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빵님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조선왕조실록으로 넘어갑니다. 일본국의 구주 순무사, 이게 순무사가 암행어사예요. 근데 구주라는 거는 주가 9개예요. 그러니까 주마다 정부라고 그랬죠, 그죠? 주마다 정부입니다. 나라는 그 9개 나라를 순무하는 암행어사가 예조에 서신을 보냈는데 대국에 지치는 비할 데가 없사와 구구한 백성들이 각기 그들의 처소를 얻게 되고 성덕이 만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절에 불경을 좀 구하려고 하니까 요러한 큰 칼, 뭐 감초, 구초, 뭐 정동, 주안 등의 물건을 바칠 때니까 책 좀 주세요. 그렇게 쫓아온 거예요, 불경. 그래가지고 정포 100피를 회사하였다. 그런데 대반야경은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본국의 사신이 이제 조선을 세종의 치하에 있는 나라를 대빵이라고 일본국이 분명하게 했다라는 거죠. 실록. 됐죠? 다음. 일본은 한 번 더 했습니다. 돈 좀 빌려 와서 또 사신이, 일본 사신이, 일본 국왕의, 이번에는 국왕의 사자예요. 국왕의 사자가 역시 주인인데 인편을 얻게 돼서 대방의 고한이 특별히 5만 꾸러미, 이 동족 꾸러미를 얘기를 하는 거죠. 5만 꾸러미의 자금을 좀 보태주시면 돈꾸러미 써놨죠.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조공을 또 바치는 거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돈 달라고. 그러니까 국왕이 새로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 돈이 좀 필요했군. 다음. 이제 평안도의 이거는 이제 자백입니다. 우리 자체는 대박이라고 생각했냐?
실제로 대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안도 오랑캐 놈들이 자꾸 이제 침공을 해서 그 말썽을 많이 하는데 우리 그 저기 의정부하고 응? 각각의 이제 병조겠죠. 의정부하고 병조가 대합을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저 오랑캐 애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우리 대방을 무시하거나 뭐 방해 그 법률도 금지시켜놓은 법률도 막 어기고 얘네들이 항명을 하니까 남김없이 선멸하고 어떻게 하고 노략질하면 어디 저걸 쳐 물에 있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한 거죠. 의정부와 병조가. 우리 스스로도 대빵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렇게 실력에 남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조약은 나중에 정식으로 한 번 더 나오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아까 식사할 때 나왔는데요. 난이냐, 그 다음에 전이냐, 그 다음에 정이 있습니다. 이게 서경에 의하면 그 일단 화의를 구별을 합니다. 중국하고 오랑캐하고. 그래서 이는 사이가 있잖아요, 그죠? 동이, 서윤, 남만, 북쪽인데 야만의 세계로 이들은 외국이나 적국이라고 간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보지도 않는 거죠. 무합지졸 내지는 야만의 세계라고 너희들은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이라는 거는 춘추에서도 적 사이에서만 전이다 이죠. 그래서 이 사이는 원래 북이라고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이라는 것도 안 하고 대신에 중국과 이적 사이의 무력 충돌은 전이라 말하지 않고 토, 벌, 취, 정이라고 씁니다. 이게 정을 지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정복한다. 근데 토벌한다. 취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죠. 근데 이거는 맹자에서는 정이라는 것은 상이하를 벌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정이라고도 말하는 것은 정을 일컬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시남정기가 있습니다. 이 소설은 그 누구야? 그 간악한 그 묘녀를 벌을 해주는 그러한 그 저기를 꾸짖는 그때 정남정인가 누구인가 그죠? 그 왕비 윗자리를 감히 차고 앉은 그 여자를 꾸짖는 그 남정이거든요. 남역에 있는 정남정이를 그 정한다. 그래서 정복할 정자를 써요. 사시남정이가 그런. 그리고 우리 정로환이라고 있거든요. 러일 전쟁 때 일본 애들이 그 물을 갈아먹으면 다 배탈설사를 해서 전투를 못하니까 미리 정로환이라는 물을 갈아먹을 수 있는 아무 물이라도 정로환하고 같이 타먹으면 설사를 안 하는 그런 약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복할 정자를 쓰다가 나중에 최근에 와서 해방되고 나서 그 발을 정자를 바꿨어요. 이것도 그 근원이 있는 얘기죠. 맹자에 따른 똑같은 글자니까. 그다음에 나는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미호란, 병자호란, 이징옥에난, 김원창에난. 그러니까 이징옥에난을 실제로 병자호란이나 정미호란하고 비교를 하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대동 황제를 칭했거든. 네? 자기가 나라를 개국을 했어요. 이징옥이 똑같은 지역에서 금나라를 세웠어요. 대금. 네? 똑같은 대금 아니야. 네? 나중에 후금이잖아요. 후금. 대금은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저게요. 전도사가 북쪽에서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단종 때문에 단종을 폐기를 한 것의 정당성이 세조한테 없다. 그래서 그
세조한테 반기를 든 거기 때문에 이징옥은 나중에 그래서 사면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율곡 같은 사람은 이징옥에 나는 그 의미가 있는 절개를 지킨 훌륭한 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죠. 다음. 끝나? 다음. 이게 이렇게 아니 화살표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연방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IMF 때 영국인 기자가 굉장히 기치가 있는 레포트를 쓴 적이 있는데요. 그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그 힘이 강대국인 사람들한테는 놈자를 붙인다. 미국 놈, 영국 놈, 중국 놈, 소련 놈. 근데 힘이 약한, 진짜 약한 나라의 아프리카 사람, 인도 사람, 스리랑카 사람, 오히려 그 약한 사람한테는 대우를 해주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있을 수 없는 참 희한한 한국이다라는 레포트를 썼는데 사실 그게 법으로 강제된 거예요. 법으로 강제. 그래서 그게 보통 자연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부자연스러운데 왜 그게 숙달이 됐냐면 법으로 강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국대전에 4대라는 법이 나와요. 근데 이 4대는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맹자의 양해양이라는 편에 나오는데 제 나라의 선왕이 맹자하고 나는 대화에 이웃 나라와 외교를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큰 나라면 인이 있어야 어진 게 있어야 작은 나라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자는 2대 4소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작은 나라는 지혜가 있어야 큰 나라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2소 4대가 가능하다라고 그 공자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선왕이라는 사람은 꼬대고 트럼프처럼 힘을 발휘를 하고 한번 빵 때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 쓰기를 좋아합니다. 과인은 용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께서는 제발 작은 용기를 좋아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거는 필부의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부지용이라고 해서 큰 나라라고 작은 나라를 없이 여기고 힘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은 그 소인들의 경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필부지용이라는 게 맹자편에. 그래서 이러한 그 맹자의 사상, 큰 나라도 작은 나라를 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 하나의 연맹, 대방을 잘 다스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제국주의가 생기면서 이거는 이제 청일전쟁의 준비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주의가 생기면서 가장 크게 역할을 할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일종의 이제 소왕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대령이라고 합니다. 크게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대령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소왕입니다. 그죠? 일종의 식민제국에 가면. 그래서 그 영어로는 커널이라고 해요. 커널. 근데 저기하고 완전히 틀리죠. 그죠? 커널이. 근데 이 원어는 원래 콜로니얼에서 나와요. 식민지의 군대의 왕을 다른 나라 군대의 왕을 커널이라고 하고 콜로니얼이죠. 사실 식민이라는 뜻은 원래부터 이 식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친민을 할 수 있는 친식민지 백성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분할 정보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큰 나라는 상대를 너가 하기 힘드니까 쪼갈라라. 그래서
작은 나라로 다 분할을 해서 야금야금 아까 저기 진시황이 했던 연행법이죠, 그죠? 연행법을 쓰는 게 가장 낫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거, 분할하고 정복해라 라는 게 지금 그 컴퓨터 설계 전략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전투,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이 전략이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이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 연합국,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연합국하고 프랑스 군대가 같이 붙었는데, 아우스트리츠 전투에서 그 오스트리아 연합국이 15,000명이 더 많았다 그래요, 군대가.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이기는데 저쪽에서 일시에 공격을 할 때 중심을 그냥 타격을 했대요. 중심. 그랬더니 반으로 쪼갈라지죠. 반으로 쪼갈라니까 둘 다 상대하기가 쉬워졌대요. 그래가지고 일시에 이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전투에서 완전 승리를 하고 그 오스트리아 연합국이 완전히 뭉개지면서 얘가 황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식민지 전략에서는 항상 이 커널한테는 이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분리하고 정복해라라는 저기를 하는데, 진짜 어떻게 청일전쟁이나 뭐 이렇게 아시아에서 어떻게 식민지에서 전략에 운용이 되느냐면, 맨 처음에 포함내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포 사격을 해가지고 겁을 주고 나서 조약을 맺자 부릅니다. 조약을 맺자 부르는데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독립을 정용한 독립회. 왕이나 황제한테 너희들이 받은 게 뭐냐, 얻은 게 뭐냐, 독립하면 우리가 잘해줄게. 독립하면 잘해줄게. 그래서 독립을 정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대신에 치해복권을 달라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완전 군대를 주둔하면서 개항을 하고, 거기서 이제 명세, 치해복권뿐만 아니라 조세포탄을 하죠. 그래서 완전히 그 군대가 거기를 압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합을 해보죠. 통합을 하는데 표현이 뭐냐면 합병이라고 합니다. 합방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한일 합방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독립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결국에는 합방하자고. 자기하고. 그래서 우리를 보면 강화도 조약이 76년도에 합니다. 일본이 응용의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포함내교를 정확하게 하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을 맺는데 일본이 조선은 자주치 방이라고 그래요. 여전히 방입니다. 그죠? 조선은 큰 나라입니다. 대방인데 대자는 큰 거죠. 그 다음에 일본국 정부는 조선국 경성에 사신을 파견해서 사무를 상의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여전히 일본이 청나라하고 싸우는데, 또 일본은 뭐냐, 조약의 일본은 또 조선이 완전한 자주국 독립국임을 인정을 할 것. 이게 요구 조건이에요. 이게 조약의 조약. 왜 독립을 여기서도 지켜주겠다고, 여기서도 다른 나라가 간섭 못하게 또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청나라하고 우리 조선은 타이트하게 4대로 묶여 있었거든요. 법률로 4대를 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서로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죽이기 위해서는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20년이잖아요. 20년. 95년하고 76년 20년 동안 4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방을. 연호도 같이 쓰고.
연어도 같이 쓴단 말이에요. 과거도 같이 보고 과거 시험 우리가 냈지만 그 막부 그러니까 군대의 통솔은 일단 청나라 갔단 말이에요. 군권은 병권은 그쪽이 갖고 있고 과거 문권은 조선이 갖고 있어요. 이게 자주 독립국을 인정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조약의 식민지화를 위한 제1번으로 요구했던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독립을 하자는 거니까 독립을 부르짖었던 이 당시에 독립을 부르짖었던 애들은 전부 다 친일파 메리노였다. 실제로도 이한용을 비롯한 김옥균 모든 친일파는 다 독립신문 내지는 독립협회 다 있었어요. 독립선언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진짜냐, 진짜 독립선언이 있었겠느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설민석이라는 스타 강사가 TV에 나와가지고 그 손병희를 정직하게 디파인 했거든요. 이 사람은 독립선언을 할 자격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요정집에서 술집에서 기생끼고 술 먹으면서 무슨 독립선언을 하냐. 왜냐하면 그 태화관이라는 데가 영월관이에요. 다른 이름이. 거기에 있는 그 뭐라 그러나 마담 기생하고 나중에 첩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성병의 자식들 그 식가식이거든요. 근데 무슨 거기에는 항상 그 태화관 영월관에는 항상 들끓었던 주변 손님들이 전부 일본 정치가 되지 군인들이었어요. 거기서 무슨 독립선언을 해. 내용 보면 전부 다 우리의 독립이 필요하다 그러지. 우리의 삶이 좋아져야 된다는 게 없어요. 거기서 저항하지 말고 총칼도 쓰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거죠. 독립선언서가 왜 이래? 진짜 이게 독립선언 맞아? 저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데 무슨 독립을 하겠다는 건가 나도 의심이. 아니 그것도 평화적으로 하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수사를 건드리면 안 돼. 평화적으로. 말도 안 되는 선언들. 이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저쪽은 건드리지도 말라. 이게 독립선언이에요? 다음. 촬영하시겠어요? 정말 쉽게 하시면 안 돼. 여기까지만 하고. 네. 심어놓은 새끼 줘야겠니까. 요거 또 다음 쉬었다가 합시다. 야 중요한 얘기 다 나오네요. 나라가 뭐냐?